네, 이틀 전 광주 도심에서 퇴근 중인 연인이 탄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를 경찰이 추적 중인 가운데 가해 운전자의 음주 정황이 나왔습니다. 한편 중남미 국가 페루에서 한인 사업가가 납치됐다 하루 만에 구출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들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제 광주에서 마세라티 승용차가 퇴근길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는 크게 다치고 함께 타고 있던 여자친구가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운전자는 사고 후에도 500m를 더 달린 후에야 멈춰선 이후에 차를 버리고 도주했는데 일단 음주 정황도 나온 거죠?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차를 버리고 도주한 것부터 일단 음주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고요. 네네네. 또 하나는 이제 사고 장면을 보게 되면은 오토바이를 추돌하기 직전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음주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라고 강하게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CCTV를 통해서 동선을 역으로 추적해 보니 네. 그 일대가 이제 서구 쪽으로 가면 상무지구라는 이제 술자리가 이제 유흥 쪽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이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정황, 뭐 영수증이라든가 지인들의 진술 이런 것들이 지금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피할 의도로 도주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얼마 전에 조금 이슈가 됐던 김호중 케이스가 좀 떠오르는 사건인데요. 예. 뭐 일반 국민들도 사실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음주를 피할 수 있다라는 게 뇌리에 박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고를 벌이고 나서 이런 무책임한 도주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이후에 이제 사실은 해당 피해자가 검거가 되면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음주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사고 후 이틀이 지났는데 예. 아직까지는 이 용의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제 해당 차량을 버리고 도주를 했고 네. 또 이제 해당 차량이 대포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의자 이제 가해자가 이제 사용하는 폰도 대포폰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일단 피의자의 정확한 신상을 특정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만 네. 사실 뭐 운전대에 남아있는 지문이라든가 아니면 지인들, 일행들의 진술 등이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시간의 문제일 뿐 곧 이제 이 피의자의 정확한 신상이 특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시간이 상당히 좀 지났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확인이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뭐 저희 뭐 모든 국민들이 이제 다 아시지만 네. 김호중 케이스로 인해서 36시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사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지금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도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검출 여부와 무관하게 예. 도주치사 혐의는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고 직전에 음주를 한 정황이 얼마든지 객관적인 증거로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적어도 음주운전은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법정형이 강하고 처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CCTV에는 지금 마세라티 차량과 벤츠 차량이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예. 그리고 이 벤츠 운전자가 내가 이제 사고를 낸 운전자를 태워서 다른 지역으로 데려다 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사고 사실을 알고도 이제 도주를 도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건 당시에 CCTV라든가 어떤 영상 자료를 보게 되면 사고 직전에 그 검정색 벤츠와 이 네. 마세라티 차량이 마치 경주하듯이 도심을 활보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그 두 명이 일행이었고 지금 또 해당 이 벤츠 운전자가 또 이제 자인 진술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이 사고 사실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능히 짐작되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운전자를 이제 태워서 도주를 하게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로 활동하는 유튜버가 예. M1 운전자를 괴롭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일이 있었는데 예. 일단 사건은 지난해에 벌어졌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먼저 그 개요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네네. 광주 북구 운암고 일대에서 이제 해당 유튜버 A 씨가 무고한 시민의 길을 막아섭니다. 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경찰이 와서 측정을 해보니 음주운전은 아니었고 이게 화가 난 시민이 그 이제 해당 유튜버와 함께했던 구독자와 또 다른 차량들의 운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행 전부를 이제 나의 어떤 위험을 초래했다라고 예. 하면서 고소를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정확한 혐의 자체는 이제 도로교통법상 이제 위험 공동행위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뭐 폭주족들한테 좀 적용이 되는 법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건에는 이 법조가 적용을 시켰고 경찰은 이제 일단은 일행은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제 피해 운전자가 이 해당 유튜버 그리고 현장에 있던 구독자 함께 이제 고소를 했고 경찰도 어느 정도 이제 혐의가 인정된다 이제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일단은 이 도교법상 공동 위험 행위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법정형을 살펴보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고 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폭주족들한테 주로 적용이 되는 범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유튜버가 이 음주운전 이 의심되는 차량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대의 차량을 이용해서 도로를 좀 막아섰던 그런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에서 위험한 행위를 했다라고 충분히 평가를 받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해당 피해 운전자가 고소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울러서 이제 언론에는 사실은 이 도교법상 공동 위험 행위 요것만 좀 이제 적용이 됐다라고 나와 있지만 아마도 추정컨대 이제 일반 교통방해 혐의도 적용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충격적인 것은 이 해당 유튜버가 얼마 전 지금 이제 곧 이제 다룰 주제지만 예, 그 예. 사망 사고가 났던 그 유튜버에 지금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면 예, 예. 결국엔 이제 이번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 해당 유튜버의 추적을 피해 이제 달아나던 운전자가 화물차를 들이받고 숨진 사고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사건이었는데 예. 그러면 이렇게 시민이 직접 범죄 현장을 추격하고 이 과정을 생중계하는 게 이게 정말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이 점에 관해서 뭐 누리꾼들뿐만 아니라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갑론을박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뭐 제 소신을 그나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이 사건은 저는 사실 가정적 사고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가령 경찰이 추적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런 비슷한 정도의 이슈가 발생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경찰이 만약에 추적했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추적했더라도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예. 근데 다만 이 사건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지칭하기 뭐지만 어쨌든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을 한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진 것은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프레임이 정반대로 사실은 돌아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방금 저희가 이제 언급하고 다뤘던 사례들 이제 배달 가던 이제 연인들이 사망했던 그런 오토바이 방금 그 사건 사고도 사실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었고 예, 예. 또 얼마 전 추석 연휴에 발생했던 영월 터널에서의 사고 또한 일가족이 이제 사망이나 또는 사상에 이르게 된 그 사건 또한 이제 음주운전으로 사실은 이르게 된 사고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음주운전에 관대해지면 절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목적의 정당성을 위해서 어떤 수단을 택하냐는 사실은 뭐 이제 사회적으로 입법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해당 이제 음주운전 운전 차량 운전자가 사망했다 그래서 유튜버 쪽에 너무 비난이 몰리는 것은 사실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사실은 사적 제재 논란과는 조금은 계를 달리합니다. 예. 이제 이른바 뭐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의 신상을 뭐 무분별하게 공개했던 유튜버라든가 아니면 뭐 조두순에게 폭행을 가했던 일반 시민이라든가 그분들은 사실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는 제212조에서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현행 범인을 체포할 수 있고요. 여기서 현행 범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냐라는 물음에 도망하는 자를 현행 범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사고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뭐 유족분들께서도 음주운전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그에 대해서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고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권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서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사적 제재 이슈와는 조금은 궤를 달리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소견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사실 우리 경찰들이 음주운전자를 추적할 때도 어떤 방침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도주로를 확보해야 되고 2차 피해를 피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찰 행정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방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좀 만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루에서 아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수도 리마에서 한국인 사업가가 납치가 됐다가 예. 하루 만에 현지 경찰에 구조가 됐습니다. 어떤 사건 경위를 먼저 설명해 주시다면요. 60대 한국인 남성입니다. 예. 페루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한국인 남성이신데 새벽에 지인과 함께 나갔다가 귀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예. 갑자기 사라진 거죠. 그리고 나서 가족분들께
문득 연락이 옵니다. 불쌍한 예.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지금 당신의 가족을 내가 납치해놨다. 몸값을 가지고 와라라는 식의 어떤 요구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다음날 바로 추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국민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치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그렇죠. 해외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그 치안에 대해서 조금 의심하고 있는 눈빛이 많은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페루 이 국가에서는 정말로 빠르게 검거가 이루어졌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좀 뭐 총격전이라든가 이런 네. 아주 좀 폭력적인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도 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예. 경찰에 그 수류탄까지 던지면서 격렬하게 상당히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예, 예. 그 상황 자체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가해 남성들이 이제 폭력 조직으로 알려졌고요. 네. 이제 베네수엘라 국적인들로 알려졌는데 이제 수류탄을 경찰차에 투척을 하면서 경찰차의 균주리가 깨지는 아찔한 상황까지도 발생을 했거든요. 예, 예. 다행히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한국인 사업가 피해자분께서는 다행히 다른 상처 없이 안전하게 구출은 됐습니다. 현재 이제 현지 경찰에 의해서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됐습니다. 예. 예. 페루는 이제 남미 국가 중에서 그래도 이제 비교적 치안이 안전한 곳으로 꼽히는 곳이었는데 지금 코로나19 경제 악화로 납치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코로나19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죠. 지금 리마가 수도인데도 그 납치 사건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이 사건 자체가 한국인을 겨냥한 것이었냐라고 하는 사실은 우려적인 시선이 있었습니다. 예. 현재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한국인을 이제 타겟으로 한 것은 아니다. 또 현지 페루에서는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친한 감정이 많기 때문에 한국인을 이제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우연히 네. 이렇게 범행의 대상으로 물색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있고요. 다만 이제 외교부에서는 이제 리마라든가 이런 데에서 여행을 좀 자제하라고 하는 방침은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건 사고 소식들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